어려운 법을 알기 쉽게 맞춰드립니다. 맞춤형 법률 맛집 맞춤법 TV.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조금 시리즈 아닌 시리즈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언제 끝나요? 오늘 끝나요? 오늘은 좀 네. AS 영상 비슷하면서도 좀 새로운 내용도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오늘은 상속 관련 다룬 주제인데 네. 아버님만이 돌아가셨다. 그리고 이제 어머님하고 형제들이 남아 있다. 그러면 이제 아버님의 상속 재산을 상속일이 쭉 나눠야 그렇죠. 되겠죠. 이 과정을 상속 재산 분할이라고 하고. 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상속 재산 분할에는 모두 다 전원이 참석해야 돼요. 네. 뭐 한 자리 모이라는 뜻은 아니고 네. 같이 모두 다 협의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쵸. 한 명이라도 빠져도 무효고요. 그쵸. 또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껴가지고 막 하협해도 그거는 법률적 효력이 있지 못하죠. 네. 근데 문제는 상속인 중에 일부랑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뭐 인연을 끊고 살았다던가? 그렇죠. 그럼 어떡하지? 모모이잖아요. 그렇죠. 당장 협의를 볼 수가 없어요. 맞아. 그러면은 협의가 안 되면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절차라는 이제 법원 가셔야 되는데 네. 원래는 그게 정석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 하면은 또 절차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른 유형의 해결하는 방법이 있긴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게 바로 실종 선고와 부재자 재산 관리.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청구로 갈지 아니면 실종 선고 또는 부재자 재산 관리 이쪽으로 갈지는 뭐가 유리할지는 사건에 따라 사건에 따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 전문 변호사와 꼭 한번 미리 상담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네. 그럼 시작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계시고 사남매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장남이 지금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재산 나눠야 되는데 장남이 지금 없어요. 행방불명이 됐어요. 이럴 경우에 이 사람이 없으니까 네. 뭐 연락이 돼야 협의를 하든 말든 할 그치. 거 아니에요. 그런데 행방불명된 지가 너무 오래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뭐 20년, 15년 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찾지 않나? 법률적으로 이 사람 사망 처리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실종 선고 청구라는 가정법원에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실종 선고 청구를 하면 네. 실제로 저희가 이걸 찾아요, 이분을. 음. 이분이 지금 국내에 있는지 해외에 있는지 휴대폰을 쓰는지 혹시 교도소에 갇힌 건 아닌가? 법원에서 그걸 찾아줘요? 그거를 다 사실 조회를 다 보내요. 아. 그런 다음에 혹시 이분이 아프면 병원 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보통은 우리 급여 받으면 네. 이제 보험 받은 그 기록들이 남는 말이에요. 그걸 다 봐요. 음. 만약 15년 동안 병원을 안 가면 진짜 이 사람은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15년 동안 병원 안 가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 실종 선고 청구를 해서 보통 이제 어머님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종 선고 심판이 되면 이분은 행방불명 된 사람은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돼요. 그럼 사망일시를 적어야 되겠죠? 네. 사망일시는 최후로 연락이 가능했던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났대. 그때가 이 사람의 사망 기일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네 형제가 있었는데 한 명이 없는 것처럼 되니까 네. 어머니랑 나머지 세 분이서 상속재산을 그냥 나누면 되는 나누면 거예요. 되잖아. 그래서 한 명은 사망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에 세 명이에요, 자녀가. 네. 근데 역시 행방불명이에요. 그런데 가족이 있는 겁니다, 이분들한테. 며느리하고 자식과는 연락이 닿는 경우예요. 네. 근데 이 경우에 실종 선고 청구를 해가지고 가정법원이 이 사람을 사망 처리를 해버렸으면은 네. 다시 기억을 더듬어 보면 네. 이 사람은 언제 죽은 거가 되죠? 마지막 연락하고 5년이 지난 다음에. 그렇죠. 5년이 지난 다음이니까 네. 적어도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보다는 일찍이었을 거예요. 그 그쵸. 시점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사망한 사람처럼 돼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실종 선고 시에 이 사람이 사망 간주가 되면은 이 배우자 자녀는 대습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습상속인들하고 상속재산 분할을 하면 돼요. 근데 며느리가 있다고 상속재산 분할이 되지 않잖아요. 이 사람 그쵸, 상속인이 그쵸. 아니니까. 맞아. 그래서 안타깝지만 장남을 사망 처리시키고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세명 모두 행방불명.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아예 이민을 다 가버렸을 때요. 그런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면 다 사망 처리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네. 이 사람을 실종 선고 청구해가지고 이 장남 사망 간주 시키면 네. 이 배우자와 자녀는 대습상속인이 되죠. 네. 이 사람들도 행방불명이잖아. 이 사람 또 찾아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종 선고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 이때는 실종 선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실종 선고를 해봐야 이 사람을 다시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이 사람 또 실종 선고해? 안 되죠.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게 부재자 재산 관리인 청구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부재자라는 건 우리 네. 투표할 때 부재자 투표죠. 네, 네. 이 주소에 없는 사람들 네. 뭐 미리 사전 하잖아요. 네.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주소에 한동안 오지 않거나 앞으로 올 가능성이 희박한 사람을 부재자라고 하는데 네. 이 사람의 재산을 대신 관리해 줄 사람을 한 명 선임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준이 있을 텐데 아무나 기준이죠. 세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이 상속 관계에 이의 관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동생이나 여동생, 관련 남동생은 없는?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거 아버님 재산을 나누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삼촌, 뭐 사촌 형제 있으면 그분들이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 해줄 사람이 없다, 그럼 네. 법원이 지정을 부재, 해줘요? 예, 제3자로 법무사나 변호사 이런 걸 한 명을 지정합니다. 그러면 그 지정된 사람과 분할협의를 해서 재산을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부재자 저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자기의 의사를 낼 수가 있나요? 보통은 친족일 경우에는 자기가 하겠다는 동의서 다 내죠. 네. 그런데 만약 법무사나 변호사가 이제 법원에서 미리 연락을 해요. 네. 이런 사건인데 하실 거냐고. 무조건 막 지정하진 않죠. 미리 사전에 협의하고 그럼 이분을 지정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내가 아버지 재산에 기여분이 있다거나 이러려면 이걸로 가면 안 되겠죠. 지금 이거 실종 선고나 지금 부재자 재산 관리는 네. 재산을 법정 상속분으로 나눌 때 얘기해요. 근데 내가 뭐 기여분 주장했다 그러면은 상속재산 분할 심판 중간에 소송 절차를 거치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갈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실종 선고를 하던가 부재자 재산 관리인으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요거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오늘도 저희 영상 보시고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안녕. 감사합니다.